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괴롭혀오는 불면증, 그리고 이를 이겨낸 우리 시니어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면서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무너지셨다는 분들, 수면제 없이는 단 1분도 잠들 수 없었다는 분들, 이러다 영영 잠을 못 자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신 분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젊었을 때처럼 푹 자지 못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잠들기가 힘들어도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5%라는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경로당에 계신 30분의 어르신들 중에서 10분이 매일 밤 잠들기 위해 고통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 중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 중 60% 이상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0분 중 6분이 이렇게 고통받고 계신데도 말이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것라며 체념하시거나 늙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불면증을 그저 참고 견디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조금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매일 밤 잠들지 못해 고통받는 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불면증은 결코 나이 들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불면증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만성 피로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온몸이 무겁고 두통이 자주 발생하며 근육통도 동반되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기존의 건강 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조절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일상적인 대화 내용조차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업무 실수가 잦아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평소와 달리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자주 취소하게 되고 취미 활동이나 운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점차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식습관의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피로감으로 인해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영향들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기억력 감퇴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건강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낮 시간의 졸음입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감겨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목욕을 할 때도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만성 불면증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불면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2배 높다는 것은 수면 부족이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5배 증가한다는 발견은 불면증이 단순한 피로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질환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 건강 관리에 있어 양질의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불면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활동 참여도 꺼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노년기 불면증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을 찾은 어르신들의 75% 이상이 3개월 이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면증을 단순히 나이 들매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활기찬 노후의 기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 분비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때 이후부터는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저하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수면 구조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했다면 노년기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신체적인 변화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생활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신적 요인들이 불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시니어 불면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죠. 환경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은퇴 후 불규칙해진 생활 패턴이 수면 리듬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할 일이 없다 보니 낮잠을 자거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죠. 방의 환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어둡거나 반대로 너무 밝은 경우, 적정 수면 온도가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음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 상태와 복용하는 약물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들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잠들기 어렵고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죠. 또한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들이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일부 진통제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전자기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TV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시는 게 좋아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 리듬을 기억하게 되죠.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낮잠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오후에 피로를 느끼시는데 이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 잠깐 눈을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을 돕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되죠. 바나나 1개, 따뜻한 우유 1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한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마치 포근한 둥지처럼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방은 충분히 어둡게, 적당히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해 주세요. 근육이 긴장을 풀고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잠이 안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답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 전문의 상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전문의는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자세히 분석하고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시거나 코골이가 심하다면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는 수면다원 검사라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수면 중 뇌파, 심장 박동, 호흡 상태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검사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심각한 수면 장애를 발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일시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약물은 불면증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는 잠자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바꾸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런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이 치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장기적인 수면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인지행동 치료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을 늘리는 수면 제한법.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눕는 자극 조절법. 잠들기 전 걱정되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완하는 이완 기법.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인지 재구성. 취침 전 긴장을 풀어주는 호흡 이완 운동. 이러한 치료법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분들의 80% 이상이 수면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약물 치료와 달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의 불면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잠을 잘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불면증은 분명 힘든 증상이에요. 밤새 뒤척이다 보면 다음 날 컨디션도 안 좋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이 생기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시절보다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저녁 운동을 피하며 카페인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잠시 메모장에 적어두고 내일의 나에게 맡겨보세요. 대신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 보세요.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미소, 맛있게 먹은 점심 식사, 또는 창밖으로 본 예쁜 하늘까지. 이런 작은 행복들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편안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당장 생활 습관을 모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저녁 운동을 아침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요.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견뎌보세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숙면 비결이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특별한 해답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따뜻한 조언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불면증은 결코 나이 들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행복으로 돌아올 거라 믿어요. 부디 오늘 밤 편안한 잠 주무시고 상쾌한 아침 맞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